자, 오늘도 아침에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셉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 험난한 여정을 이기고 인생 여정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그 바탕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다 먹고 살게 살만하니까 가난을 이기고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게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다 가난하게 살 때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죠. 그냥 성공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국가를 살리는 이런 또 믿음 안에서 그런 여정을, 인생 여정을 갔던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면서, 또 우리가 그런 인물은 누가 있을까 저도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고, 그래서 함께 우리도 한 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 여정을 한번 이겨내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군대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여러가지 성경 과목이라든지 어떤 학교의 어떤 그런 미션 스쿨의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훈련된 사람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이런 훈련된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믿음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 없이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명박 대통령의 신화는 없다, 오늘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 책은 1998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개정판이 2005년에 나왔어요. 저는 이 1999년 대학원 박사과정 경영학 박사학위 받을 때 제가 논문을 이제 경영자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이제 논문을 썼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CEO들의 국내 CEO들의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한업다입니다. 자, 우리는 뭐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제 잘 알고 있죠. 자, 이 책은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 시장 시절에 자서전으로 쓴 겁니다. 자,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약하고 소심한 소년이 현대건설의 회장이 된 가정을 닮았다. 그래서 서울시장 이명박의 자전적 에세이 신화는 없다. 가난하게 태어났죠. 그래서 또 대가족입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거기서 막내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같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입학해서 학생회장도 하고 그 당시 이제 일본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6.3 시위를 하다가 감옥도 가고 그 이제 전과자가 됐기 때문에 취직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청와대 편지를 했습니다 하고 취직해달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현대건설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 월급쟁이 사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의 그 노력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 기도와 이명박의 믿음을 우리는 또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은 포장팡 시장 통해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엿장사, 뻥튀기 장사, 과일 장사도 했다. 자, 그런데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형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상덕 형님은 공부도 잘했죠. 뭐 형제가 다 잘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서울로 고등학교 가니까 너는 이제 형을 도와서 장사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그 사춘기에 고등학교를 못 가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뻥튀기하고 사과 이런 거 파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그렇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1년 지났는데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동지상고, 포항의 동지상고 야간에 가면 자금 받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지상고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시 이제 가족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형이 대학 가고 이제 그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왔겠죠. 해방촌이라고 용산에 이제 아주 참 피난민들 사는 어려운 동네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시장 통해서 이명박은 이제 리어커로 쓰레기 치우는 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대학 가야 되겠다 하고 청계천에 가서 헌책방에 가서 경영학 책 관련된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이제 형님은 서울대학교 갔고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학교 이제 경영학과를 가게 된 거죠. 이 책에 참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주 참 그 뭐 미화된 얘기도 있고 좀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아주 참 그 가난한 시절에 노력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 시장 통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돈을 모아서 이제 입학금을 마련해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현대에 입사해 갖고 12년 만에 사장이 됐다. 이 현대 건설에 근무한 시절도요. 해외 주재할 때 격리 쪽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강도들이 들어와서 무장강도 들어와서 그냥 다 습격해서 돈 뺏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뭐 이명박 이 사원이 말이죠. 그 돈 들어있는 그 보따리를 끝까지 지키고 해서 아주 회사에서 큰 화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현장 소장되고 아주 그 책임감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을 마치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장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활동한 내용들, 뭐 시상한 내용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이제 1998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2005년에 이제 개정판을 제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판 서문에 현대를 떠난 까닭, 이제 현대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또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사기업에서 근무해 본 사람들은, 저도 사기업에서 20여 년 근무하고, 또 이제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하고, 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기업에서 회장의 자제들이나든지 그 패밀리 아닌 일반 직원은 사실은 다른 거죠, 출신이.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회장 패밀리가 아닌 다음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이스는 가난한 어머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세 가지를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새벽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 가난한 소년이 자존심을 세우고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동네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 가서 우물질 펌프질 해서 물 떠주는 일을 해라, 봉사를 해라. 네가 가진 돈은 없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 힘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 그 대신 끝나고 절대 아무것도 얻어오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이제 소년이 가서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잔치집에서 뭐 이상한 애가 와서 그러니까 얘가 뭐 훔쳐가려고 왔나? 이제 그런데 제가 물을 떠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한다는 거, 그걸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잔치 끝날 때까지. 그래서 너무 수고하니까 어른들도 미안해서 이제 저녁 때 뭘 싸주려고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져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왔다는 거예요. 참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시장이 됐을 때 그 옆집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이제 강연하러 갔는데, 미국에 가서 강연하는데 강연 끝나고 옆집에 그 살던 사람이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어렸을 때 이명박 대통령 가정은 그걸 자기들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맨날 이제 얻어먹고 동냥해 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그렇게 그냥 살다 말았다. 그래서 훌륭한 우리 시장님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청계천 헌책방에서 이제 그 책을 얻어가고 이제 공부를 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고참 소장과 신출애기 사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해외 취재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서울시장 시절에 우리가 참 또 기억에 남을 일이 있죠. 뭐냐면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버스가 가운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옛날에 그 3일 고가도로라든지 뭐 이런 고가도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승용차들이 빨리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평지 길에는 차들이 막히니까. 근데 이제는 역발상이죠. 버스가 가장 가운데서 대량으로 수송하는 길을 전용을 준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좁아서 밀리는 이 찻길에서 버스를 위해서 노선 하나를 준다라는 게.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가 벌써 한 20년 이상 쓰고 있나요? 아무도 그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아무 말 없이 그걸 타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 복원 사업이에요. 청계천을 복원하고 하면은 물이 썩는다 어쩐다 뭐 엄청난 반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아무 일 없이 서울의 명소가 됐죠. 참 그런 거 보면 이번에 어떤 그런 물론 건설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건설에서 이제 크면서 전 세계 수많은 그 현장을 다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머릿속에는 이런 서울의 전용 차선이나 뭐 청계천 같은 건 사실 그보다 엄청난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건 사실 별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용 차선인데, 사실은 또 이제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봐요. 기업이 어렵습니까? 뭐 시장이 어렵습니까? 대통령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기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왜? 기업은 벌어가지고 써야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버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시장이나 대통령 뭡니까? 세금 걷어서 쓰면 되는 거야. 이거 반만 하면 되는데 그거 뭐 어렵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속으로 보니까 성공은 자신이 간직할 필요가 없다. 성공은 타인들이 기억해준다. 그러나 실패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기억해야 된다. 실패를 망각 사람은 또 실패한다. 참 이게 참 때 보니까 기업가는 장사꾼이 아니다. 진정한 기업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명가다. 진정한 기업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해결사다. 진정한 기업가는 비생산을 생산으로 만드는 혁신가다. 기업가는 돈보다 일을 사랑하고 일의 성취의 뜻을 둔다. 자, 이런 참 얘기를 보면 이게 이제 청계천 얘기 그 사진이죠. 세계적인 명소가 됐어요. 저기 이제 소설가가 추천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바른 길 가려고 했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피하거나 물러서는 안 된다. 문제 맞서서 해결하고 도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를 장악하고 해내야 하는 것이다. 세계를 둘러보고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렇게 추천평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네티즌이 이제 이렇게 리뷰를 했습니다. MB의 자서전입니다. 솔직히 정치적 목적이 다분해 보입니다. MB가 잘한 것, MB가 한국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 MB의 소신, MB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은 임기 말이 항상 안 좋습니다.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온갖 부정적인 이슈들이 임기 말에 터집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욕할 것은 하더라도 잘한 부분도 좀 더 같이 평가가 되는 분위기가 되면 좀 더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서전은 재밌습니다. MB의 강경변이 자연치유된 일화, MB의 러브스토리 등 웬만한 소설보다 극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MB가 스스로를 예쁘게 포장한 구석이지만 과일술의 장사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의 이야기인 만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티즌이 소감을 했는데요. 저는 이 4대강도 말이죠. 사실은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자료를 찾아보고 또 이렇게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서울시에도요, 망원동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뭐 풍납동이라든지 홍수가 엄청 나고 그랬어요. 도시에도, 서울 수도에도. 장마가 홍수가 나서 다 침수되고 엄청 그랬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지방은 뭐 농경지가 다 침수되고 뭐 뚝이 다 터지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20조가 들어서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국책 사업이죠.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예요. 많은 정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 때 이 치수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농사 짓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신한없다, 이 책은 사실 서울시장 될 때까지 어렸을 때 얘기인데, 그 후에 뭐 여러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전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 이후까지도 나와 있는데, 자, 저는 여기서 초점을 그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죠. 장로로서 그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했는가.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뭐 이제 고려대학교 뭐 소망교회 뭐 영남 뭐 사람 썼다. 사실 미국이나 전 세계 대통령이나 누구 지도자를 보더라도 다 자기의 그 그룹들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고,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어느 정권 누구, 어느 대통령 누구 수상이라도 다 자기가 함께 맡은 사람을 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비판하는 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책을 추천합니다. 자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신이 지치고 어려운 감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할 일을 다 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가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제목은 뭐냐? 요셉과 형제들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뭐였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전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주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어저께 목요일 날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는데 이라크를 내가 이제 전쟁통에 오늘 이렇게 해서 NGO로 거기 졸업 목구 사업 지원하고 교회 개척하는 사업 하는데 따라갔어요. 갈대아우로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라크 동남부에 있는 우리나라 광주 광역시정도 해당되는 고향 거기서 저 이스라엘까지 떠났어요.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삭과 야곱 얘기했어요. 쌍둥이 형제가 누가 장자가 되냐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요셉과 형제도 얘기할 텐데 자 퀴즈. 지난주에 내가 야곱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 역사상 누구를 내가 예로 들어서 처음에 길게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는 사람? 땡땡땡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또 여기 손 들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맞죠? 자, 오늘 한 분을 또 소개하는데 이분 이름을 내가 안다. 이분이다.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오늘은 요셉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데 또 우리나라 인물, 역사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하고 요셉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요셉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요셉과 같은 인물은 누가 있을까?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을 내가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옛날에 가난하게 자라서 성공했다 그러면 에이 나 뭐 똑같은 얘기. 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다 편하게 자랐으니까 뭐 가난하게 자란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할지 모르지만 사실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 얘기 하는데 왜 그런 얘기하냐 하도 옛날에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도대체가 상상이 안 됐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아프리카에서 꼴찌 나라 정도에 살았던 우리가 한 7, 80년대 중진국 동남아시아 뭐 이런 수준까지 왔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선진국 수준이 오니까 너무 감격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형이 있고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집안이 어려워서 야 너는 고등학교 가지 말고 형이 고등학교 가니까 서울로 가니까 너 형 뒷바라지에서 너는 엄마가 나랑 같이 시장에 가서 사과장수 뻥튀기 장수 이거 하자. 그럼 여러분들 싫어도 알겠어요. 나 형을 위해서 고등학교 안 가고 뻥튀기 사과장수 하겠어요? 할 사람 있어요? 아마 그날로 집을 뛰쳐나갈 거야. 아마 내가 미쳤다고 내가 형은 고등학교 서울로 갔는데 나는 사과장수에서 형 뒷바라지란 말이에요? 뭐 이거 나는 뭐냐고. 근데 옛날에는 장남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차남이나 동생들은 또 형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둘째 이분이 위대한 아주 큰 인물이 됐어. 뭐 위대하기도 아주 큰 인물이 됐어. 자, 그런데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뻥튀기 장사하고 사과 장사하고 시장에서 이러고 있으니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자기 친구들 여학생들 학교 가는데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 1년을 그랬어요. 1년을. 얼마나 창피해.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찾아왔어. 이분은 저 지방 출신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분이 누구다? 손 들어보세요. 아직 몰라 아무도? 자, 좀만 더 들어봐요. 자, 그러면 힌트. 이분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오늘 대통령이 한 10몇 명 되겠죠? 이제 거기까지 좁혀왔어요. 자, 오늘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 담임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야, 아무개야,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야 되지 않니? 너 돈이 없어서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면 여기 지역에 야간 상고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장학금 받고 낮에는 네가 과일 장사하고 밤에는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엄마한테 허락을 받았어. 엄마, 나 낮에 장사하고 밤에 공부하게 해줘. 갔어요. 그래서 이 야간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상고하고 인문계 커리큘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고에서 인문계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커리큘럼 다르니까 영어 수학 이런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 뭐 옛날에 주산 부기 타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뭐 다른 그런 과목들이 있으니까 사실 수업 수가 부족하고 또 이제 인문계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대학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형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단을 내렸어. 야, 우리 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형을 뒷바라져야 된다. 그래갖고 조금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 그런데 이 둘째는 뭐였냐? 그 용산에 말이에요. 옛날에 용산에 그 해방촌이라는 그 용산 거기 지역에는 이북에서 이제 피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가난한 동네지. 엄마 시장에서 과일 장사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엄마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엄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했는데 중학교 때 엄마가 이 아들을 어떻게 길렀냐? 아무개야, 지금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뭐 거길 조의금 뭐 축의금 낼 형편이 안 되니 네가 그 집에 가서 아침부터 두루박으로 물 기르고 펌프선 펌프로 네가 하루 종일 그걸 도와드려라. 너는 몸이 건강하니 네가 그걸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단 저녁 때 막 뭐 싸주면 얻어먹지 말고 그냥 와라. 근데 여러분들 가난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옛날 다 그랬어요. 시골에 잔치하면 지글지글 끓는 막 전에다 돼지고기다 뭐다 막 잡채에다 떡에다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했어. 하루 종일 뻥뿌질하고 오는데 싸주면 절대 얻어먹고 오지 마라. 그래서 가서 안녕하세요, 저 한국인데요, 제가 오늘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잔치집 주인 이름 뭐야 이거 훔쳐 먹으러 왔나? 제가 물 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봐. 하루 종일 물을 푸고 있어. 하루 종일 물을 퍼. 저녁 때 됐어요. 잔치 다 끝나고 야 수고했다. 그러니 아니요 저 그냥 도와드려 왔어요. 저는 뭐게? 이게 뭐냐면 어머님이 돈은 없지만 그 아들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자부심을 길러줍니다. 그런데 그 집 옆집에 또 한 집이 있는데 이 옆집에는요 그냥 동냥이 먹고 사는 거야. 옆집은 힘들게 벌어먹고 살지 않고 옆집은 동냥이 먹어. 쉽지 동냥이 먹는 게. 그래서 한 푼 주죠, 뭐 옛날에 밥 줘, 떡 주죠, 뭐 줘, 깡통 두고 다니면서 얻어먹으면 배는 굶지 않아. 근데 이 집은 어머니가 힘들어도 장사하고 과일 장사 사든. 근데 엄마가 얼마나 또 똑똑한지 시장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면 엄마가 심판관이야. 다 들어보고 당신이 잘못했다 잘못. 그 좌판 장사 주제에 그런 믿음의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랐는데 이제 서울에 왔어. 그래가지고 뭘 했냐? 시장에서 리어커로 쓰레기 치운을 했어. 이제 뭐 그러고 있다가 옛날에 청계천 번책방 거리가 쫙 있었어요. 옛날에. 그 나도 안 되겠다. 형처럼 대학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나 대학 가려는데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돈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그 책방 주인이 가만 들어보더니 이놈이 쓸만해. 그래갖고 참고서를 싸게 그냥 왕창 줬어. 그걸 가지고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울대학교 형은 갔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갔어요. 여기까지. 이분이 누구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이
누구야? 이름, 자기 이름. 정지웅. 정지웅. 야, 역시 정지웅이가 박학다식이야. 그동안 휴가 갔다 왔지, 지난주에, 그쵸? 한 3주 전에. 근무였나? 근무여서 그때 안 나왔어. 내 기억해.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지금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뭐 나중에 대통령 되기 뭐 전후에 무슨 회사에 뭐 자금을 빼돌렸다 어쩌다 하고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고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는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셉과 비슷한 사람을 정치인을 찾아봤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정지웅 형제 회사는 어느 회사에 들어갔죠? 현대건설에 들어갔어.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 6.3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 방침에 대학생들이 데모했어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삼고 그랬는데 저놈도 반성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본하고 우리가 다시 국교를 정상화하냐? 데모하는데 주동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다는 뭐야? 전과자지. 그래서 취직할 수가 없어. 그 청와대 편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했는데 취직을 못하게 해주면 억울하다. 막 했는데 대통령이 편지를 보고, 야, 이 친구 좀 알아봐. 그래서 취직을 하게 해줬어요. 자기가 현대건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외국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쟁이가 현대건설 사장 회장이 됐어. 나처럼이는 일하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 얘기하는 거는 정지웅 형제가 읽었는지 모르지만 신화는 없다. 이 사람이 서울시장 때 그 책을 썼어.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시장 올 때까지 이야기 썼어요. 나는 경영학 박사학위 받으면서 40 전에 한 몇 년 동안 석박사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거였는데, 국내외 경영자의 자서전 100권 이상을 읽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이명박 신화는 없다. 서울시장 때까지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화에서 그 책을 보면 아마 우리 도서관에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 해외 가서 주재하는데 강도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원이야. 근데 회계를 하고 있는데 돈 이러고 돈 보따리를 강도들이 와서 제일 뭘 가지고 가서 돈 가지고 가지. 쳐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숨어가지고 간신히 돈을 지켰어. 회사에 가지고 소문이 파다해놨어. 야, 이 암개 사원이 죽기 살기로 저걸 지켰다. 그래서 이제 회장, 누구야 회장이? 그 당시 회장이 누구야? 현대건설 회장이 누구야? 정주영 회장 귀에 그 들어갔어. 이름이 누구야?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돼갖고 현장 소장되고 승승장구해서 월급쟁이가 여러분들 한 기업 그룹의 사장 회장 된다는 건 사실 거의 뭐 99.9%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서울시장이 된다. 근데 여러분도 서울시에 가면 지금 버스는 전용차선 가고 승용차 이렇게 가는 거 누가 만들었지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청계천 보건사업에서 거기 멋있는 청계천 만든 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명박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 어떻게 이런 걸 했나? 여러분들 전국에는 4대강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지금 홍수 이런 거 우리가 한 5월까지는 엄청난 가물었어요. 그런데 가물어도 농사를 그려칠 수 있는 거는 댐을 만들어서 보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도 6월달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 갑자기 하루 이틀에 뭐 200mm까지 오고 그랬는데 이게 뚝이 터지지 않고 또 홍수가 안 나는 것도 역시 치수, 물을 관리하는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들었기 그런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뭐 40조를 들여서 4대가 만들어갖고 말이야 돈 낭비했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 소리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강이 시골이가 어디고 강바닥이 낮아가지고
조금 홍수나면 범람을 해갖고 농경지 다 침수되고 서울도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이거 하기 전에는 서울도 저 현대 아산병원 있는 풍락동이라든지 저 망원동 마포라든지 이런 데 홍수 나서 막 침수되고 난리예요. 시골 같은 데는 지방 같은 데는 댐이 뚝 터져 농경지가 다 침수되고 뭐 홍수 장마 통영 막 태풍 나면 아주 단골매냐. 근데 한 번도 없어 그런 게. 그 댐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물론 댐을 만들어서 이 물을 저장해 놓으니까 녹조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건 물을 트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물가져하면 되는데 그걸 다 터뜨려 버려야 된다 하는 건 사실은 지나친 정책인 논리다. 내가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왜 이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했냐? 첫째,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자기 또 소망교회 서울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이제 포항 사람 포항 그러니까 영남 사람들을 주로 자기가 이제 청와대니 뭐 자기 장관이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썼다. 또 그래서 그것도 그때 많이 또 비판했어요. 고소영이다 고소영. 영화배우 고소영 이름 따가지고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 사람만 쓴다. 여러분 정주영 잘할 텐데 여러분도 잘할 거예요. 어떤 나라 대통령 어떤 나라 수상이 어떤 나라 리더가 대통령이 되면요 자기가 오랫동안 같이 정치해오고 자기가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을 쓰는 게 기본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주지사 아칸소 주지사 아칸소라는 주는 굉장히 시골주인데 거기에 리틀락이라는 조그만 도시 출신이 주지사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클린턴 누굴 썼냐? 리틀락 자기 아칸소 주지사 시절했던 자기 스태프들 자기 쓰던 사람들이 다 백악관에 왔어요. 그래서 저것들 아칸소 마피아다. 아칸소 무리들이 다 지금 백악관 다 점령했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정치 같은 사람과 같이 해야지 되지 알지도 못한 사람 데려다가 하면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비판한 사람도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자기 쓰던 사람을 써.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물론 이제 꼭 그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골고루 쓰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사람 쓴다 이게. 자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시작했냐. 첫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너는 가난하지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그가 그런 좌절과 시련을 겪어가면서 또 그가 전문 경영이 되고 시장이 돼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가 이제 그런 여러 사업들을 하고 결국은 이런 국가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국가가 막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치수사업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 없는 건 없을 거예요. 그 40조를 너무 많이 썼다 뭐 어쩌는데 사실 바로 전 대통령은 뭐 일자리 만나고 50 몇 조를 썼는데 일자리가 뭘 만들었어요? 일자리가 그냥 몇십만 원짜리 노인들 일자리밖에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젊은이들 다 일자리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가 그 얘기를 오늘 내가 시작한 것은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자 본문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19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한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내가 영어로 콩글리시 발음이지만 영어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19절 내가 영어로 읽는 거를 한글로 읽으면서 아 영어로 저렇게 써있구나. 오늘 내가 TV 연결을 다음부터는 해석할게요. 19절 But Joseph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for am I God's place? 이렇게 얘기했어요. But 그러나 Joseph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Do not be afraid 겁내지 마라. For 왜냐면 am I in God's place?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심판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면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여인 라헬이 11번째 드디어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요셉을 사랑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쁜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이 양치러 가면 요셉 가서 감시하라 그러고 아주 요셉만 이뻐하니까 형들이 아주 미워 죽겠어. 어느 날 형들이 양치러 갔는데 요셉이 망보러 왔습니다. 이때다. 저는 죽여버리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한 명이 야 죽이는 거 너무하지 않냐. 마침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 야 저 팔아먹으면 돈 생기잖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고 이 돈을 우리가 맛있어 먹자. 그래서 팔아버렸는데 어디로 갔냐. 이집트로 팔려갔다. 노예로 17살 때 아까 고등학교 못 가고 사과장수 했다 그랬죠. 길거리에서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 그래서 일단 이거 읽고 나서 내가 이게 맨 마지막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을 만났을 때 요셉이 용서하면서 한 얘기. 내가 이집트에 팔려가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가 총리가 됐어.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걸 내가 눈앞에서 만났어. 20년 만에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곡식 사러 이집트에 왔어. 나는 이집트의 총리야. 야 저것도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 하고 싶지만 그 원수를 용서하는, 형들을 용서하는. 그래서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And as for you 여러분들에 대해서 You men evil against me 당신들은 나에게 나쁘게 악하게 했지만 그러나 God meant it for good in order to bring about this present result.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선한 현재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To preserve many people alive.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를 이곳에 총리까지 되게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모세 얘기를 할 건데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이집트라든지 중동 그것은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로 가면 페르시아, 물론 그 시대도 아니지만 이라크 페르시아로 해서 다시 저 그리스로 해서 저 로마로 해서 그 당시에는요 미국이란 나라 이런 데 없었어요. 옛날에 로마가 최고의 강대국인데 이 기독교가 로마까지 전해져서 그것이 나중에 전 유럽을 전파하고 다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캐나다, 호주가 생기니까 그 나라까지 기독교가 전파돼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세계 역사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계사 공부할 때 뭐 유럽의 역사, 중국의 역사, 뭐 미국의 역사가 공부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저는 공부 안 했죠.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 세계사를 바꾼 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왜? 기독교라는 건 이스라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자, so therefore do not be afraid.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little ones. 나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다 보살필 거예요. 그리고 and comforted them and spoke kindly to them. 아주 그들을 안심시키고 친절하게 얘기를 했다. 야 저놈들 깜빡이 가져온 거 다 죽여버려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다 우리 가족들을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남은 가족들을 다 일로 데려오세요. 그 이스라엘 흉년이어서 먹고 살기 힘들죠. 여기는 곡식이 많으니 다 데리고 오세요 해서 70명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의 나일강 델타 삼각주에는 이 벼농사에서 곡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이니까 그 옆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양치기 좋은 땅에서
살게 됐는데 그 당시 인원을 셀 때는 남자 인원만 세는 거예요. 남자 인원 70명이면 몇백 명 되겠죠. 와서 4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너희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노예 생활을 그만하고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400년이 지났을 때 그 70명 어른의 인구가 어른만 60만 명이야. 그 한 집에 8명이면 200만, 300만의 인구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됐다. 이거는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집트의 역사에 한때 BC 2000년 전쯤에 지금 4000년쯤에 셈족이 지도자층을 형성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그 유적들도 있고 있는데 셈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 아들이 함셈, 야벳. 야벳은 유럽족, 셈족은 동양아시아족, 함족은 아프리카족인데 이집트는 함족이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동양 셈족이 와서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까? 그건 요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 얘기를 마무리하면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꿈을 해몽을 잘하냐면 아버지가 자기만 이뻐하고 막 채색 옷은 옷감에 물들인다는 그 당시에 그 돈이 너무 비싸서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 요셉만 그걸 해줬어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10개의 이 볕단을 들은 사람들이 쭉 있는데 자기가 볕단을 딱 들고 있으니까 볕단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해. 또 꿈을 적었어요. 하늘에 별과 달이, 해와 달이 있고 별이 10개가 있는데 그 별들이 자기한테 막 절을 해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정말 우리 형들은 다 너한테 머리 조아리는 그런 거란 말이야? 이 아주 건방지게 짝이 없네. 아버지가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도 이게 형들을 무시하고. 그 당시에는 형이 줄줄이 사탕으로 형이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도 나도 아들 삼형제로 태어났는데 우리 제일 큰 형이요 그냥 성질나면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 내 중간 형은 얼마나 얻어맞았는데 중학교 뭐 초등학교 때 나는 큰 형이 작은 형 때리면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 큰 형은 고등학생, 작은 형 중학생, 난 초등학생. 형이 뭐 아버지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작은 형 두들겨 팰 때는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 막내가 말이야 이러니까 그래서 팔아먹었는데 어디로 갔냐?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의 종으로 팔려갔어. 집에. 그래서 모든 그 가정일을 잘합니다. 이 경호실장, 야 요셉 너 잘한다. 우리 집에 모든 가정 총무해라. 네가 모든 걸 다 여기다 해라. 근데 어느 날 17살 먹은 아주 이쁘고 건장한 청년이 집안을 맨날 가스리고 있으니까 경호실장의 아내 여자가 눈독을 들였어. 목하면서 요셉을 불러서 야 나 좀 등 좀 밀어 하면서 요셉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남자 17살이면 한창 형기왕성할 텐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 내라 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은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No. 보디발의 아내는 몇 번 그러다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도 새도 모르게 요셉을 죽여버렸겠지.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안 됩니다. 주인께서 모든 걸 다 관리하려 했지만 부인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여인이 옷을 잡아 찢으니까 옷을 찢기고 도망갔어. 이 여자가 남편이 오니까 거짓말했어. 이놈이 내가 목욕한 데서 나를 겁탈을 하다가 막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서 내가 찢어가지고 됐다. 홀라당 죄를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하고 나를 겁탈하는 걸 도망치는 거 억울하고 거기다 또 뉴욕까지 감옥 갔으니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거기 관리 2명이 잡혀왔어요. 술 맡은 거는 똥 맡은 거는. 그러니까 왕의 음식 관리하는 사람, 왕의 술 관리하는 사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요셉이 아주 똑똑하니까 자기들의 꿈을 해석해달라 했더니 요셉이 당신 한 명은 못 나가고 한 명은 나간다. 근데 나간 사람 나를 좀 살려달라. 근데 정말 그리 됐어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나갔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요셉을 기억해 주나요? 너 기억 못해. 그런데 찬스. 항상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 때 찬스가 옵니다. 왜? 준비한 사람들은 찬스가 와요.
어떤 찬스가 왔냐? 파라오 왕이 꿈을 꿨는데 꿈에 말이지 7마리 살찐소가 막 나타났는데 좀 있더니 삐썽마리 7마리 소가 살찐소를 다 잡아먹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래서 뭐 여러 이제 밑에서 물어보니까 몰라. 그때 풀려난 관원장이 왕이시오. 저 감옥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얘가 꿈을 잘 해모합니다. 걔를 한번 데려볼까요? 데려와봐. 야 이게 뭐냐? 왕이시오. 앞으로 7년 풍년입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이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요셉은 졸지에 총리가 근데 또 그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무슨 또 저기 무슨 노예로 팔는 게 무슨 총리가 되냐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나왔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은 목포상고 나왔어요. 그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부산상고 나왔어요. 그래도 고시패스하고 변호사 됐어요. 미국의 뭐 오바마 대통령 흑인인데 대통령 되고 그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위인들 보면 부잣집에서 출신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 맞죠?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돼서 그 관리를 잘 해서 이제 나라를 풍성하게 잘 하니까 어느 날 형들이 왔어. 그래서 형들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형들을 죽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제가 한 2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젊었을 때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그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나중에 훌륭한 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지금 30몇 살짜리 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성접대 받고 뭐 어쩌고 했다고 그래서 또 그걸 무마하려고 돈을 뭐 주니 어쩌니 해갖고 이제 당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내가 대통령 만나게 해줄 때다. 네가 나한테 선물 좀 줘라. 야 그러고 있지? 알았지? 룸살롱에서 알았지? 해서 그걸 받아 먹었는데 그게 물론 지금 수사에서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그 뇌물 먹은 사람들이 다른 거로 수사받았을 때 검찰에서는 기록이 다 나와 있어서 그 사건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조그만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걸 했을 때 그것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설사 세상에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으냐. 그렇죠? 그것을 젊은 나이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영원히 족쇄가 된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특별히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지전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군인 형제가 스마트폰에서 13억을 게임해가지고 거기 날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게 시작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보면 은행에서 뭐 몇십 70억을 뭐 횡령한 직원 뭐 어떻게 한 직원 왜 그런 줄 알아요? 코인에다 투자했는데 홀랑 망해가지고 계속 은행 돈 갖다가 몰래 빼다가 복구한다 그러다가 70억까지 갔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잘리고 감옥 가서 평생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아닌 건 가지 말아야 돼. 길이 아닌 건 가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설사 유혹하고 나를 솔깃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훌륭한 리더들을 보면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항상 우리는 살다 보면 고난이 온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 훌륭하게 성장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킨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강철 부대는 뭐 잘 안 봤지만 옛날에 군대 그 MBC 했던 거 그거 열심히 봤는데 강철 부대를 봐도 똑같겠죠. 그런 특전사, 네이버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지에 오르는 거지 대충 해서 그게 오겠습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단련하고 했을 때 그런 레벨이 오는 거죠. 근데 이병규 야구 선수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병규 야구 선수, LG 트윈스의 이 선수는 은퇴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TV 안 본다는, TV 안 봐. 왜 TV를 안 보냐? TV를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지면 야구할 때 이 볼을 제대로 못 친다.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일주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마운드에 올라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5일 동안 매일 러닝업, 매일 준비하고 러닝업 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 그때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에게 오늘 어려움이 왔다, 나에게 고난이 왔다, 나에게 환난이 왔다. 그것은 나에게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사위가 돼서 다윗이 전쟁에서 맨날 이기니까 다윗이 악령이 들어서 사울의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맨날 도망다녔어. 그런데 불에서 다윗이 뒤를 볼 때, 사울이 뒤를 볼 때 다윗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힘을 가지고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긴다면 전 세계 많은 위대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혼자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저렇게 4,000년 전에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고 최근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도 있었고, 근데 그들이 믿음 가지고 저렇게 살았다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내가 했지만 나도 한번 해보겠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또 이 모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하시고, 자, 우리 신명 왔어요? 없습니까? 신명? 제가 축도하고 우리 같이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운데 역사하심이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 곳에 만나놓고 건강하게 군대 잘하고 돌아가기 기도하는 부형제 가족들 위해 열망의 백성들과 성경사람 위해 특별히 북한에도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아마 성공한 리더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요셉같이 청년기에 그런 어려운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훌륭한 리더가 됐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런 리더가 된 것을 보면 젊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의 그런 황금기를 잘 기획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늘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름을 요셉으로 아들의 이름을 정하는지, 왜 청년부 이름이 요셉 청년부가 많은지,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선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젊은이들이 정말 땀 흘리고 공부하고 일해서 나라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기대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요셉 같은 청년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